어떤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식품공학이나 아니면 생물공학, 또 한편으로는 화학공학에 접목되는 그런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교실에서는 어떤 천연물을 이용해가지고 세퍼레이션을 하고 그런 걸 좀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콩을 하게 된 이유는 첫 번째, 우리 강원도 정선에 가면 작은 어떤 마을이 있는데 거기에 스님이 계시고 또 한 분은 첼로라는 메주와 첼리스트라는 그런 어떤 작은 어떤 된장을 만드는 그런 마을이 있고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스님께서 저한테 이 일을 한번 해보라고 과제를 주셔가지고 제가 저희 교수님하고 이런저런 연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할 내용은 토종콩으로부터 그리고 아이소플라본을 추출하고 정제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얻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콩은 대중적으로 많이 수세기 동안 아주 오래전부터 많이 알려져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토종콩인 단백질이 한 40%, 지질주가 20%, 그 외 무기 및 여러 가지의 작은 양의 어떤 유용성분들이 들어있습니다. 또한 거기에 따라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떤 항암물질이나 많이 알고 있는 항암물질이나 건강보조 또 여러 가지의 기능성을 하는데 콩이 유용한 성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소플라본의 큰 타입으로 보면 첫 번째 아글리콘 타입과 글리코사이드 타입이 있는데 이소플라본에는 12가지 인류 중에서 97%의 글리코사이드 타입이 있고 아글리콘 타입이 3%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가 제일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항암물질에는 다이르딘이나 글리시틴, 제니스틴이 있을 수가 있고요. 글리코사이드 타입에서는 다이르딘이나 제니스틴, 글리시틴이 있고 아세틸교와 말로네기가 9가지가 생성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니스틴이나 다이르딘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항암 효과의 유형 성분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 양은 전체 콩 중에서 0.2에서 0.4% 정도의 콩에 아이소플라본이 함유되어 있는데 그 와중에서도 비배당체인 제니스틴과 다이르딘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의 목적은 토종콩과 된장에서 이소플라본을 어널리티칼과 프리파레이티브 HPLC 시스템에서 우리가 유용 성분을 얻고자 하는 게 저의 연구 목적입니다. 첫 번째 실험적인 방법에서는 추출 방법이 중요한데 그 추출 방법에서는 여러 가지 아이템을 가지고 실험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방법에서는 수용성인 어떤 물을 가지고 이용해가지고 100%의 물을 이용했을 때, 그 다음에 메탄올을 이용했을 때, 에탄올을 이용했을 때 여러 가지에 대한 농도 퍼센트에 따라서 우리가 익스트랙션을 했다면 그것에 대한 시험을 가지고 저희가 앞으로 계속 진행을 했고요. 또한 그레디언트 모드를 줘가지고 그레디언트 모드는 두 가지 타입 AP에 따라서 와타 아세토나이트의 아세틱 애시드를 단어 같은 이 두 개의 성분을 이용해가지고 리니어 그레디언트를 줘가지고 100에서 0, 그래서 70대 30으로 리니어 그레디언트를 줘서 사용했었고요. 제가 사용한 HPLC는 워터스 HPLC를 이용해서 단어 같은 장치를 이용해서 실험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소플라본에는 아까 12가지 이유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 중에서 다이르진이나 제니스테인이나 글리시테인 같은 어떤 이런 형태의 이소플라본의 93%의 이소플라본이 상당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아세틸기나 말로네기 같은 형태들이 있는데 이 앞에 보이는 각각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당을 볼 수가 있고요. 이것들이 발효가 되면서 끊어져 나가는 현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추출 및 정제 방법에서는 처음에 토종콩을 이용하는 것은 100도씨의 물을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수시간 동안 한 6시간 정도 끓인 어떤 그런 콩 추출물을 이용했던 방법이고요. 제가 이용했던 하나의 방법에서는 소이빈 패스트 된장을 이용해서 한 50g 정도 그것을 실험을 쭉 해보니까 에탄올 60%에서 60% 에탄올 수용력에서 좋은 효과가 있다는 걸 알고 60% 에탄올 60%에서 300ml 정도 부과해서 3시간 동안 교반을 해주고요. 그래서 추출돼서 나오는 것을 이용해서 페퍼 필트레이션을 해준 다음에 초원심 분리기 이용해서 우리가 원심 분리를 해주고요. 거기서 나오는 상층액을 이용해서 다시 농축을 해주고 농축된 놈을 이용해서 다시 멤브레인 필터를 이용해서 멤브레인 필터를 해주고 이것을 이용해서 어널리티칼 한국과 그리고 3 프리파레이티브 HPLC에 적용을 하게 됐습니다.
실험 컨디션에 따라서 컬럼은 다음과 같이 RST 컬럼에 대해서 분석을 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렉스와 그 다음에 C8을 이용한 제조형과 분석형에 따라 가지고 5마이크로와 15마이크로에서 우리가 실험을 할 수 있었고요. 런타임은 전체 리니어 그래드 타임은 60분 동안 줄 수가 있었고 두 가지의 성분에 따라서 100에서 70, 0에서 30분 동안 해서 그레디언트 조건을 줄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보이는 크로마토그램은 우리가 소이빔을 이용해서 우리가 원했던 분석용 컬럼을 이용해서 했었는데 제가 이 실험을 피디오 3에서 보여주는 콩에 대한 내용 중에서 이것을 이용한 크로마토그램은 상당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뒤에서 그림이 계속 나오겠지만 앞에서 보여주는 제가 실험한 방법에서는 이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었는데 콩 추출물 온도 100도씨에서 끓였을 때 콩 추출물에서는 뒤에 물질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뒤에서 나와야 할 콩 비배당체인 중요한 물질들은 이 부분에서 많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었는데 끓인 콩에서는 이런 부분은 나오지 않고 아이소플라본인데 그 아이소플라본들이 이런 어떤 배당체 형태를 갖고 있는 어떤 당이 붙어 있는 그런 형태들이 있었고 비배당체인 아이소플라본은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15마이크로 프리파레티브를 이용한 15마이크로를 충진을 해가지고 실험을 했을 때 역시 어떤 앞에 크로마토그램과 비교했을 때 약간 브로드하고 그런 것들이 다음과 같이 이렇게 함유되어 있다는 것을 메스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스탠다드를 이용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보이는 것들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에탄올이나 메탄올 여러 가지 물을 이용해서 했을 때 내가 보기에는 60% 에탄올 25도씨에서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콩을 이용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제가 프랙션을 해가지고 소이균 20g 콩 20g을 이용해가지고 제가 실질적으로 아이소플라본을 일들을 구해서 그 일들을 구하는 것을 이용해서 처음과 같은 분석 조건을 이용해서 제가 확인을 해봤을 때 확인을 했더니 콩에서는 콩 끓이는 데서는 분명히 이 시간대에 어떤 이소플라본을 확인할 수가 없었는데 제가 60% 에탄올 25도씨에서 전처리를 해서 확인했을 때는 나이드제인이나 제리스텐 그리고 이런 어떤 비배당체 알글리콘 타입의 이소플라본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80% 메탄올을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사용을 해가지고 크로마토그램을 이용해 단어 같은 공정으로 우리가 확인을 했었는데 우리가 아까도 보여준 원래 이용한 콩에서는 유형 성분들이 물이나 아니면 에탄올 같은 어떤 수용성을 이용해서 농도 조정들을 조정해가지고 우리가 먹는 식품에 아니면 의약품, 화장품 원래 적합함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데 제가 추출 효과에 대한 어떤 효율을 알아보기 위해서 메탄올 80% 메탄올을 이용해서 확인했는데 이런 어떤 제니스텐이나 다이르진 같은 어떤 그런 비배당체의 이소플라본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반대로 80% 에탄올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을 확인해 보니까 앞에 나왔던 크로마토그램과 지금 현재 보여주는 크로마토그램 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메탄올에 대한 80% 메탄올에 대한 25도씨에서 추출 효율이 상반되게 좀 틀렸지만 우리가 먹는 식품이라고 생각하고 의약품이나 다른 어떤 용도를 개발하게 된다면 에탄올로 사용하는 게 더 적합하다고 사용했기 때문에 저는 에탄올을 이용해서 앞으로 실험을 40%, 60%, 80%, 나아가서 100%까지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추출 효과를 기대하면서 실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과 같은 건 에탄올 25도씨에서 60%를 이용하면 크로마토그램 이용해서 제니스텐이나 나이드진 같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여기서는 40% 에탄올 이용해서 했었는데 60%와 40%에 대해서 확인하는 이유가 너무나 실험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목적인 물질들은 나왔지만 어떻게 보면 컬럼 효율이나 다른 영향력 때문에 분명히 비슷할 거라 생각했는데 제가 확인한 결과로는 40% 에탄올이 그다지 좋은 어떤 분리 효율을 나타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는 그렇다면 60% 에탄올을 이용해서 25도씨와 50도씨 온도에 대한 이펙트에 따라서 어떤 영향력을 나타낼 것인가를 봤는데 온도에 대한 영향력 50도씨와 25도씨에 대한 분리 효율을 봤더니 제가 보는 60% 에탄올에서는 25도씨에 대한 크로마토 효율이 더 좋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런 60% 에탄올 25도씨에서 우리가 분석용, 제조용이 아니라 분석용으로 다음과 같은 그람을 얻었다면 우리는 이런 어떤 분리 효율이나 여러 가지 효율성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여기서 저희가 보여주는 여러 가지 그람 중에서 메탄올이나 에탄올 그리고 물에 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그 다음에 콩이나 된장에 대한 영향력을 가졌을 때 분명히 100도씨에서 올라왔을 때는 이소플라본에 대한 영향력들이 비배당체의 크라모토에 대한 피크들은 확인을 할 수가 없었는데 여기서 된장에서는 비배당체의 어떤 이소플라본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확인할 결과로는 콩에서는 분명하게 이소플라본이 많이 존재하거나 아니면 0.4% 정도 존재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발효 과정에서 가수분해 되거나 그 가수분해 되는 과정이나 시간에 따라 반응 연도나 어떤 숙성 기간에 따라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균에 의한 엔자임 효소에 의해서 여러 가지 배당체의 것들이 끊어져가지고 당이 전환이 돼서 비배당체로 전환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결과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것들은 이런 어떤 제니스테인이라는 어떤 물질들이 상당히 많이 함유하고 있었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결과를 봤을 때 배당체의 형태들이 비배당체로 우리가 된장에서는 비배당체로 전환이 됐다고 예측할 수가 있고요. 그것들에 대한 정량 분석이나 정성 분석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여기에서는 제가 30에서 65분 때까지 프랙션을 해가지고 얻은 결과 뒤에 있군요. 얻은 결과 우리가 분석용과 제조용에 따라서 콩과 된장에 대해서 우리가 실험을 얻을 수가 있었고요. 60% 에탄올에 대한 어떤 수용성 에탄올에 대해서 우리가 추출 효율을 볼 수가 있었고 또 나아가서 그리디언트 컨디션에 따라서 몰 페이스 컨디션에 따라서 실험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모빌 페이스에 대한 터너리 시스템 중에서 워터, 아스토나이트리, 아세틱 애시드를 이용을 할 수가 있었고요. 제가 이용한 어떤 퓨리파이에 대한 어떤 그런 비배당체들은 스탠다드 케미칼을 이용해서 정성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결론을 보면 저희가 이용한 최적의 실험 조건은 우리가 분석용과 제조용 시스템을 이용해서 실험적으로 우리가 확인을 할 수도 있었고요. 아까 콩에 대한 일드는 전체 5%에 대해서 제니스텐이나 다이드젠, 그 다음에 제니스텐에 대해서 0.2%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콩에 대한 추출과 그 다음에 된장에 대한 비배당체 그리코사이드는 된장에 대해서 발효식품에 대해서 비배당체의 이소플라본이 더 높은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